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랭킹은 한명숙 사건 위증 강요, 결국 불기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시작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 위증 사건 재심의가 어제 자정 불기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제 열린 대검, 부장, 전국고검장 확대 회의에서 나온 결론인데 박 장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네, 이번 사건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좀 함께 보실 텐데요. 시간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인데요. 그리고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후에도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검찰 조사 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던 한만호 씨가 1심 재판 도중 갑자기 말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이에 검찰은 한 씨가 진술을 바꾼 이유를 밝히고자 한 씨 동료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때 일부 재소자들 한 씨가 위증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한 건데요. 이걸 놓고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재소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장관뿐 아니라 전임자인 추미애 장관도 재소자가 위증을 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검 감찰부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17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오늘 자정까지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한 겁니다. 네, 지금 황실 앵커가 사건 개요를 정리했는데 류지아 변호사님, 예. 어제 대검 부장 그리고 고검장 회의에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결국은 단일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투표를 했는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2명이 기소 의견을, 그리고 2명이 기권을 했다. 네. 압도적으로 불기소 의견이 많았던 건데 어떻게 이 사건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 결론 자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다음 날 조남관 그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이 대검 부장 검사들의 회의를 확대해서 이제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일선 고검장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까지 현재 정권이 해왔던 검찰 개혁에 관해서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고검장들이 개입을 했을 때 굉장히 전향적인 의견이 나오기는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흥미로운 점은 지금 이제 대검 부장들의 숫자들 중 이제 우리가 흔히 친정권 인사라고 친정권 검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분들 중에 굉장히 두 분만 기소 의견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일탈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작년에 6월에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을 때 예.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인권감독실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번 한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조남권 그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올해 3월 5일 날 이미 대검 내부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무혐의 처분한다라는 판단을 이미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뒤바뀌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위원님, 변호사님께서 결론 자체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이제 말이 어려운데요. 모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남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해서 위증을 했고 그러면 그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그 위증을 강요한, 교사한 검사들의 공소시효가 중단이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뭐냐면 그 어떤 재소자의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 그걸 강요했던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제 그 회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문제는요, 아주 근본적으로 뭐냐면 결국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명숙 전 총리는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즉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다라는 것이 여권이 가진 확증 편향이에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지금 억지를 부리다가 저는 결국 이제 지금 이 사태까지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미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이 증언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강요를 해서 문제를 발생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명숙 총리의 사면이나 재심 청구를 할 때 중요한 사유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일을 이제 그동안 해왔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 사건에 참여했던 지금 많은 검사들과 또 지금 대검과 이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보니 이거는 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소 의견을 거듭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미 결론 냈잖아요. 예. 또 그걸 박범계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한 겁니다. 자, 이문정 그 연구관 의견 들어라. 근데 수사지휘서에 이문정 연구관 이름이 7번 나옵니다. 그 뭐냐면 이 사람 말대로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남관 대행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 이 고검장들 6명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법률 전문가들이 밤늦게까지 검토를 해보니 이게 안 된다, 불기소건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2대 2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또 뭐 절차가 잘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여지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이 검찰에서 결론 냈는데 또 뒤바꾸기 위해서 한다라고 할 경우는 아예 검찰을 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본인들이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 키워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권이 이 사건에 대해서 확증 편향에 있다는 것은 이현종 위원님의 개인 의견 인정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추 전 장관의 감찰 지시 지난해 6월 달에 있었죠. 그리고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여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건의 재심을 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리의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는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다 이렇게 말한 데 이어서 당시에 2015년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 받은 뒤에 박범계,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죠. 박범계 장관도 대법원이 권력에 불종한 자기 모순적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최일 평론가님. 네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범계 현 장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검찰 입장에서도 3번이나 무혐의 처벌 내렸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이해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예. 이 사건 모해 위증 교사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려고 하는 이제 박범계 장관의 현재 또 민주당의 일부 법조계의 기류는 한명숙이라는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한명숙 사건이라는 걸 지우고 어떤 사건이 있는데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조작했다면 반인권적이고 반위법적인 것 아니냐. 이걸 밝혀서 처벌할 수 있다면 처벌하자. 그러니까 한명숙 예. 총리의 재심을 위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니라도 한명숙 전 총리는 재심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한명숙 재심 빼버리고 검사가 정말 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하고 재판을 한 건지. 왜냐하면 6명의 증인이 등장하는데 법정에서는 2명이 증언을 합니다. 근데 증언했고 전 진실을 말했습니다가 1명이고요. 돈 줬다는 그 한 모 건설업자부터 지금 잡고하셨습니다만 예. 지금 다 돈 줬다고 얘기했는데 저 돈 안 준 게 맞습니다. 저 이 돈 준 거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 이건 검사가 시킨 겁니다. 6명 중에 5명이 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1명이 진실을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언론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여러 번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걸 본 국민들은 이상하네. 1심에서 무죄인데 2심에서 유죄가 됐네. 근데 2심에 유독 증인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는 아니라고 봐요. 돈 거래 추적한 것도 있어요. 한 총리의 동생이 돈을 쓴 바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유무죄는 재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별건이고 예.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 거냐 잘못 수사한 거냐. 그러니까 이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데 자꾸 한명숙 총리랑 연관이 되니까 오히려 좀 박범계 장관이 더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자정의 결과가 나왔고 오늘 방송 전까지 아직 박범계 장관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박 장관의 퇴근길 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면 과정이 어땠는지도 봐야겠다.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다. 일부 언론과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로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앞으로 박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 박 장관이 할 선택을 예측해 보려면 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사지휘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검찰총장이 받아들이고 사퇴하는 수준의 굉장히 사실 뭐랄까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왜 했느냐? 일단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건데 제 생각에도 저도 최영일 평론가님 입장에 동의하는 건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을 위해서다. 저도 아닐 거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설사 이 건설업자 한모 씨의 검찰 진술이 가짜였다. 압력에 의한. 네, 압력에 의한 어떤 그런 진술이었다.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한 전 총리의 그 판결 결론에 있어서 전체 9억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6억 정도는 흔들려요. 예. 하지만 3억은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거는 검찰 진술과 관계없이 이거는 객관적인 물증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했거든요. 예. 굳이 이것을 재심을 해서 3억 받았다는 걸 확정받고 싶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재심은 제 생각엔 본질적인 일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한명숙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고 이름을 써셔야 된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건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명숙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저는 검찰 개혁과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설사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모해 위증 교사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밝혀지면 검찰 개혁의 명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중에서 일원이 윤석열 전 총장이 아끼는 후배다라는 이문정 검사의 지속적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형사 사건, 그러니까 재심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법무부 장관의 감찰 행위를 통해서 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밝혀냄으로써 검찰 개혁의 명분을 살리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게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명숙 총리의 이름은 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검찰 개혁과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넣어야죠. 네. 네.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초래한 박범계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보면 당연한 결과다. 대법에서까지 최종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내 편이라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뒤집으려 했던 시도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대변인이 말하면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시작은 법무부 수장의 사퇴다. 그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정치검사다 교체를 요구하면서 조남관 차장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이 났는데 결국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는 한심한 결론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반대, 비판하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추미애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에 이어서 다시 한번 검찰과 여권의 극명한 갈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전에 그 미국의 레이코프라는 언어학자가 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코끼리라는 게 이제 공화당을 상징하거든요. 자꾸 공화당을 상징하는 코끼리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공화당의 자체인 프레임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자꾸 이 검찰 문제를 이렇게 지금 불러일으키는 게 한편에 보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계속 되새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남관 대행만 하더라도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근무를 했어요. 전주 출신의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이 이 검찰국장을 시켰습니다. 예. 추미애 사람으로 알려졌던 분이에요. 그 측근이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 징계에서부터 이분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어요. 자, 근데 지금 와서 일을 하니까 이제 이 조남관 대행을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 맞으면 박수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정말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계속적으로 사실 추미애 장관 그 1년 동안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또 이 문제가 불거지면 결국은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이 문제를 불거지면 제가 아마 박근혜 장관이 이거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또 시즌 2가 시작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붓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제가 이야기했던 공화당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조계 속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이현종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